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준비한 이제 기사가 하나 있는데 기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강희경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익제보자 강희경 씨 기억나십니까? 일단 강희경 씨가 누군가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박 문자의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만이 뭔가 좀 신병의 안전이 확보되겠다라고 해서 이 내용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강희경 씨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 이상호 기자가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좀 읽어드릴게요. 조용히 잘 다니는 회사에 채용 비리를 제기하나, 검찰 압수조사까지 오게 만드나, 내 스스로 시험 쳐서 들어온 회사인데,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제보한 허위 사실로 당신은 이제 강혜경 씨를 지칭하는 것이죠. 네. 내부 운영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회사 계약이 연장 안 되면 내 성격상 감당할 수 있겠나? 내년 4월에 계약 연장 안 되면 모든 게 가만히 있는 나에게 고춧가루 뿌린 너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벌을 주는지 기대하라. 이게 우리 지난 강희경 씨 관련된 그 보도에서 나왔던 바로 그. 자, 보도에서 나오지 않고 네네. 저거는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최근에 저는 협박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저희들에게 이제 제보를 했고요. 자, 저 보낸 사람이 누군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일단 다른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 저 사람이 어딘가에 취업을 했는데 경남도 산하기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강희경 씨가 제보를 한 사실이 첫 번째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맹태균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거기 취업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야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기자들이 하는데 그것을 강희경이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올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받았던 게 12월 말인데요. 올 4월에 계약 연장 안 되면 모든 게 너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벌을 주는지 기다려라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저 인물이 특정되지만 이름은 저희들이 밝힐 수 없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강희경 씨가 오늘 왜 이것을 공개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했는데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 카톡 내용을 받았을 때 정말 섬뜩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인지라 분명히 저를 이제 해코지할 거를 이게 너무 이게 와닿았기 때문에 절대 저를 이제 해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거를 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강희경 씨가 저걸 제공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공개를 해놔야 한다. 자기가 제보한 것도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협박을 하고 너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자, 저 인물의 원래 스타일도 들었지만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공익제보자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오히려 저는 강혜경 씨가 참 많이 힘드셨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제보를 해서 오히려 공론화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저 협박이 소위 말해서 해코지까지 가게 되면 그건 뭐 당연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일이 커지는 건데 오히려 미연에 저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마음을 품다가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선제적 대처는 참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공익신고자로 이제 강혜경 씨가 지금 이제 신분 자체가 아마 당에서만 지금 보호를 하고 네, 있나요? 일단 그렇고 이제 그 정부의 공익 신고는 절차가 진행 그렇죠. 중인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걸로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완료가 되면 또 국가가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또 보호도 일단은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제보자들에 대한 해코지 이거는 우리 사회가 함께 이거는 막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가 다 한번 신경을 근데 다 이제 써야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보자를 30년 이상 이렇게 만나오면서 기사를 써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보자 중에서도 대단히 특이한 그 위치에 있는 제보자예요, 강희경 씨는. 지금 우리가 12.3 쿠데타 때문에 잠시 명태균 게이트가 좀 잠잠한 것이지 지금 오늘도 기사 보면은 뭐 대기 중인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을 제보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 같은 분한테 손가락이라도 하나 건드렸다가는 아마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될 겁니다. 저 사람은. 자,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정말로 댓글로 우리 의견 주시는 분들이 대단한데요. 저거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쭉 이렇게 올려주셔서 알고 제가 계시지. 아니 실제 몰라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데 저 말투나 이런 거 보면 아마 강혜경 씨, 명태균
대표를 잘 알고 있는 경남 쪽의 사람이 저거 정도면 누가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분명히 명태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을 거고 명태균도 지금은 뭔가 폭로 대열에 가시하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저 문자를 카톡으로 보낸 사람은 사과를 하고 그런 일 강행이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벌을 주겠다 뭔가 신체 위해를 가겠다고 하면 이 사실이 고소가 되는 순간 본인도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니 엄중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거는 바로 경찰에서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박죄로 저는 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인지 사건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거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저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물어보니까 강익 씨는 공개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점에 스픽스에서 정말 잘 공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강혜경 씨 개인에 대한 의미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1월 4일 날 그 강혜경 씨 저 등등해서 공익 제보자들이 이 창원지검 수사와 명태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수도 없이 이름이 언론에 거론된 분들 있잖아요. 오, 홍, 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수사 촉구하는 것들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공 참사가 나고 지금 체포 이 과정이 오면서 이제 뒤로 수년이 된 상태에서 최근에 이들이 다 제가 왜 윤석열을 버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들이 다 일제히 자기들이 조기 대선 얘기를 자기들이 불을 땡기고 있어요. 그래야만 검찰 수사가 관행상 멈춰지잖아요. 예선전으로 들어가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점에 굉장히 잘 말씀하셨다. 오늘 제가 요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창원지검 조사 받을 때도 보고 어느 정도 캐치를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전략회의단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문서가 지금 명태균 PC와 휴대폰이 포렌식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캠프 내에서 중요하게 회의를 한 게 왜 명태균한테 가 있어요? 그래 처음에 추론한 거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 김건희로부터 직접 받았다. 두 번째 캠프 내에 아주 중요한 전략단에 있는 사람 중에 명태균의 우리 속된 표현으로 빨대가 있었다. 뭔가 굉장한 이 연락책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걸 보게 된 거예요. 명태균이 먼저 받아서 김건희한테 거꾸로 준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게도. 매우 중요한 제 PC에 제가 회의 자리에서 받아서 다운해놓고 받고 회의한 내용이 거꾸로 김건희로부터 명태균이 받은 게 아니라 명태균이 받아서 김건희한테 준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 내용은요. 중앙당에서 제시한 자료예요. 자, 그러면 중앙당에서 명태균이 중앙당 누구로부터 받았다. 먼저 받고 네. 김건희한테 갔다가 예. 이게 지금 캠프 포렌식해서 지금 다 예, 나와서 다 나왔어. 지금 제가 알고 곧 이제 보도들이 될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한 내용 말씀하신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 저녁에 단독으로 떴습니다. 자, 이것저것 조사를 다 해보니까 박형준 부산시장도 관련이 있다. 명태균 여론조작 박형준 홍준표까지 뻗쳤나 검찰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해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왜 박형준 시장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그 당시 2021년 4월 7일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동시에 있었는데 그때 열 몇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박형준 시장이 한 7, 8번 받았는데 이것이 선거법상 정치자금법상 회계 처리가 되지 않고 누군가 돈을 줬거나 아니면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제가 강희경 씨한테 물어봤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조사 관련해서는 부산시장 관련해서 대략 한 17, 8건 정도 되는데 박형준 대상으로 해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는 지금 제 기억으로 한 7건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에 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중요시 여기진 않았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부산시장 여론조사 건으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라는 검찰 측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조사도 훨씬 더 깊고 넓게 지금 가는 것 같고요. 자, 그런 이제 수사가 최종적으로 정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김건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을 이제 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원론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14번 조사를 받았는데도 한 60%밖에 조사를 받지 않은 것 같다. 굉장히 정신적 그리고 지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로감이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던데 어찌됐든 이제 저 수사 과정도 지켜보는데 결국 지금 탄핵 국면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이어지고 여기에는 최종적으로는 종착역이 김건희가 있다.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진유한 교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무속, 지금도 구판, 전국 5대 명산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면 최종 정점은 김건희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악의 축이죠. 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적 의사결정을 한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 내란 부분도 저는 김건희를 다 공범으로 저는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는 뭐 김건희가 거의 몸통으로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뭐 명태균하고 그 의지하는 모든 문자들이 다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국가 시스템과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김건희가 뭐 주술을 가지고 개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개입을 한 사실 자체는 지금 너무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그 관계보다 부부 관계니까 얼마나 더 밀접하고 더 얼마나 많은 소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이 국정농락 사태에 대해 가지고 전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제 고시입니다. 이제 윤석열 요 체포만 이루어지면 바로 김건희 출국금지하고 이제 들어갈 수사 사안이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너무 조작과 위조로 살아와가지고 그 과거까지 또 캐면은 뭐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이제 김건희에 관한 사법적 처리 이제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집중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